성장판 관련해서 중요한 사실들 뭐 이런 거. 아이들이 다치면 부모님들이 첫 번째로 제일 걱정하는 거 성장판 다쳤어요 그거잖아요. 성장판을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100% 알 수 있냐? 대부분은 알 수가 있지만 엑스레이에서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다친지 안 다친지. 두 번째, 성장판을 다쳤다. 한마디로 성장판 손상을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이 성장판이 다쳤지만 성장판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모양으로 그 층 중에 어떤 성장판 층이 다쳤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아이가 크면서 어떤 성장판 손상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길 거냐 안 생길 거냐도 확률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판이 다쳤을 때도 성장판이 어떤 형식으로 다쳤느냐에 따라서 아이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90%인 경우도 있고 문제가 안 생길 확률이 90%인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들이 운동을 어느 정도로 하면 좋아요? 그러면 적당하게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애매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게. 왜냐하면 그런 거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속설로 웨이트, 어릴 때 이런 무거운 역기나 이런 거 들면 키가 안 큰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죠. 그게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그냥 일반 가벼운 압력이 아니고 아주 과도한 압력은 우리 연골의 적입니다. 에너미라고 보면 돼요. 관절 연골도 마찬가지고 성장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장기간 동안 과다한 압력이 주어지면 그 연골은 성장을 하는데 방해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어떤 역기를 들어야 키가 안 크느냐 거기에 대한 기준은 없죠. 기준은 없지만 어떤 선수 생활을 위해서 어릴 때부터 자기 몸에 비해서 무거운 역기들을 오랜 기간 동안 계속 훈련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어떤 척추나 다리의 성장판은 오랫동안 이제 압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키에 영향을 준다라고 봐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론적으로는 연골 세포들은 압력에 굉장히 취약한 조직이다. 저는 맞아요. 예전에 제가 신촌 세브란스 있을 때 10살 한 8살 정도 여자아이가 왔는데 무릎이 계속 아프다고 해서 너무 오랫동안 아파서 MRI를 찍어봤더니 성장판에 스트레스 골절이 생겼어요. 성장판에 스트레스 골절이요? 골절이 되면서 성장판 일부가 뼈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럴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아이는 크면서 그쪽 다리가 길이가 달라지거나 아니면 다리가 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왜 됐냐면 키 크려고 줄넘기를 매일 하루에 1000번씩 했대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니까 성장판에 이제 손상이 온 거죠. 키 크기 위해서 권장하는 어떤 운동들이 있죠. 어릴 때 뭐 줄넘기라든지 아니면 가벼운 농구라든지 또 가벼운 유산소 운동 이런 것들은 뛸 때 압력을 받잖아요. 그죠? 그 정도 압력을 받고 압력이 없어지고 하는 그런 것들은 성장판을 자극을 하죠. 오히려 좋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과도한 그래서 어느 정도가 심한 거냐 기준은 명확하게는 없지만 알 수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거는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 특히 아이들은 뼈도 약하고 성장판은 더 약하기 때문에 어떤 운동을 하든지 간에 적당하게 운동을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아이들이 하면 좋은 운동은 크게 봤을 때는 균형 잡힌 운동을 하는 게 좋아요. 한 방향으로 하는 운동은 저는 별로 안 좋다라고 봐요. 한 방향이면 야구 한쪽 방향으로만 하잖아요. 네. 골프 그쪽 선수가 되겠다라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지만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어릴 때부터 취미로 하는 운동 뭐가 좋을까요? 한쪽 방향으로 한 어떤 특정한 동작이 계속되는 그런 운동보다는 양쪽을 같이 균형 있게 쓰는 그런 운동들이 좋죠. 제일 대표적인 건 수영. 수영이 뭐 최고죠. 와, 어릴 때 좀 수영을 많이 시키면 제일 좋죠. 제일 수영 뭐 아니면 달리기. 달리기. 그렇죠. 네. 하여간 전신 운동. 양쪽을 같이 쓰는 전신 운동들이 제일 좋아요. 그럼 투포화는 진짜 안 좋겠네요. 투포환. 이거 그치. 이렇게 막 돌려보시면 그렇죠. 그런 것들은 아이들이 하기에는 안 좋죠. 그 선수할 거 아니면 아, 할 운동이 아니지. 운동이 또 성장판 손상에 관련해서 또 부모님들 아시면 좋을 거는 대부분의 성장판 손상은 다치는 그 순간 예후가 거의 결정이 돼요. 이거는 앞에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되죠. 성장판 손상이 어떤 형태로 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이 정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치는 순간 결정이 돼요. 성장판이 다치고 나서 병원에 가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맞춘다고 해서 조작을 하잖아요. 그죠? 조작을 하면서 더 다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성장판이 다쳤을 때는 엑스레이에서 볼 때 무조건 엑스레이에서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성장판이 다쳤다 그러면 정형외과, 특히 이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가서
소아정형외과 전문의의 의견을 잘 따르시면 성장판을 다쳤다 하더라도 이게 확률적으로 좀 더 문제가 안 생기는 쪽으로 이제 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장판에 관해서 또는 성장판 손상이 있을 때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중요한 거는 성장판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안 다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딱 어떤 기준을 정해서 이 운동은 시키지 말고 이 운동은 시키세요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